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소장을 송달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 송달받고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 상담하기는 상당히 수월해요. 이 경우 이제 상대방이 낸 소장을 검토해서 그거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상담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법률 상담은 일단 이게 소송까지 갈 일인지, 소송을 하게 되면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해야 될지, 그 이전에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서 개인적인 합의나 이런 걸 시도해야 될지 등등등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설명드려야 될 사항도 많아요.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쟁점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통 소제기 전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이라고 여쭤보시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 저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저쪽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설명을 해도 저쪽이 소송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면 "그건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인제 법률 상담 마무리가 참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본인이 인제 돈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소제기밖에 답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한테 돈을 주셔야 될 수도 있는 입장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제기할 때까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 제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장 받으시고 다시 상담 요청을 주셔라."라고 하고 법률 상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에 반해서 소장을 받고 상담을 주시는 경우는 깔끔하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 정리해서, 물론 인제 본인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지만 소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법률 상담이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죠. 상대방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만 일단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소장을 받은 이상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소송이 걸려 있으면 상담 드리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을 받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소송을 당하신 게 억울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상대방이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내가 법원 가서 잘 얘기하면 판사님이 잘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상대방 주장이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이거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가요?" 라고. 그런데 소장을 받아 보시고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거를 혼자 대응하시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 홀로 소송을 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하라고 권해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왔다면 일단 변호사 선임부터 하셔야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실 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답변서 하나만 내면 되지 않나요? 그냥 답변서만 좀 써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답변서 하나만 써 드리고 소송이 끝날 수 있으면 당연히 답변서 하나만 써 드릴 테니까 "이거 잘 제출하시고 잘 마무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상대방이 답변서를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또 반박을 하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어쨌든 변호사 수임료를 줬다는 건데, 변호사도 돈 받은 티를 어쨌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장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냈는데 딱 그것만 가지고 "판사님 여기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받으면 또 거기에 반박하는 준비 서면을 내기 마련이고, 보통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소장에 모든 걸 다 적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적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청구에 필요한 요건 사실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소장은 어차피 한 번 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청구 취지를 나중에 확장할 수도 있고 증거야 뭐 나중에 가서 또 내도 되는 거니까 소장의 모든 걸 다 때려 박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소장에 별 내용이 없으니까 뭐 소장이 해 봤자 진짜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3 장, 4 장? 심한 경우는 뭐 1 장, 2장 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이 정도면은 혼자 해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재반박이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진짜 시작이죠. 그런데 인제 소장 내용이 간단하다고 해서 '아 이거 내가 혼자 해볼 수 있겠네.'라고 아니면 인제 서면만 어떻게 제출이 되면 뭐 이 정도면은 당연히 내가 당당한데 상대방이 억지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 청구가 기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글쎄요. 소송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이 좀 아깝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1,000,000 원짜리 청구를 당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40만 원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변호사 비용이 440 이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을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인제 혼자 대응했을 때 이게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해 나가시면 궁금한 게 수시로 생기고 물어볼 것도 많고 답답하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기일 변경은 왜 되는지 아니면 갑자기 조정으로 왜 회부가 되는지 나는 억울해서 지금 상대방한테 돈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판사님이 "너 할 거 있어요, 없어요?"만 물어보시더니 나는 할 말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새롭게 낼 증거가 있냐 없냐만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 버리셨다든지 그럼 이렇게 그냥 재판이 끝난다고요? 내가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 경위분이 인제 재판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거의 밀리듯이 재판정에서 나와서 '이게 뭔가?'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좀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 보자.'라고 해서 뒤늦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본인이 제출한 증거나 이런 거 다 들고 지금 여기까지 소송 진행이 됐는데 "선고기일 전에 뭘 내야 될까요, 변호사님?"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뭘 내든 간에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미 불리한 흐름이 형성이 되었고 또 기가 막히게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신 경우가 많아서 제가 개입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결론만 놓고 보면 어차피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 안 들이고 그냥 혼자 대응했다가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긴 해요. 저도 상담 드릴 때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건은 차라리 저한테 돈 주실 거를 아껴서 상대방한테 빨리 주시고 이자라도 지연 이자라도 좀 깎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돈 주기가 싫으신 경우가 많죠. "상대방한테 돈 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소송을 맡아도 뭐 항변거리가 없으면 뭐 저도 쓸 말이 없죠. 이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러이러한 주장이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더 구차해 보이고 굳이 안 해도 될 주장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이걸 맞춰서 답변서라도 좀 써 달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눈 딱 감고 원하는 대로 그냥 써 드리면
편하겠죠. 근데 이거를 써 드리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걸 아는데 비용을 받고 그걸 써 드리는 것도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안 나가요. 키보드 앞에서 손이 멈춘달까요? 제가 납득을 못하는 논리의 글을 제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서면 작성도 못 해 드린다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포기를 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편이 나은데, 물론 이 조정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그냥 '끝까지 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차피 내가 이길 수 있는 사건 내가 소송 비용까지 다 털어서 받아내겠다라고 벼르고 있으면 뭐 조정도 쉽지는 않죠. 이 조정이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이 만에 하나 내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승소해도 이 사람한테 돈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법적 분쟁이, 소송이 길어질 대로 길어지고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아 그냥 나 이 돈만 받고 빨리 때려칠란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조정이 가능한데, 아니면 혹시나 이 사람이 항소를 하게 되면 내가 또 비용 들여서 변호사 선임 새롭게 하고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데, 이 소송 2년 3년 했다간 '내가 말라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조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는 건 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 진행 경험이 좀 있는 저 같은 온갖 종류의 사건과 수많은 별의별 상대방을 다 만나본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지 그나마 원만하게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길게 드린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제기했으면 어지간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변호사한테 대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혼자 서면을 내시거나 하면 그 상대방의 대리인 변호사는 웃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